네, 피부 부속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속기관에 한선과 피지선이 있어요. 그러면 한선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선에는 에크린선, 소환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크린선, 대안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에크린선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에크린선, 소환선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자율신경계에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손바닥, 발바닥에 막 땀이 흥건하게 많죠. 내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땀이 나는 것을 가리켜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에크린선은 전신에 다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에크린선이 하는 게 뭐냐? 예, 노폐물을 배출해요.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해줘요. 우리가 더우면 어때요? 모공을 열어서 땀을 밖으로 배출하면서 체온을 유지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크린선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 준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네, 요게 에크린선이에요. 에크린선 독립적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전신에 다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포크린선 같은 경우는 대안선이에요. 모낭에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공을 통해서 피지나 땀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사춘기 이후에 많이 발달이 돼요. 여러분들 사춘기가 딱 되면 어때요? 네, 이런 겨드랑이라든지 음부에 털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모공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 아포크린선 대한산이 발달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한산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채취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암내, 내 몸의 채취 냄새를 나게끔 하는 그런 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선. 예, 피지선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소환선, 여기는 대안선, 이 모낭 옆에 여기가 바로 피지선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피지선 딱 나오면 아우 피지는 징글징글해. 왜냐? 피지가 많아서 여러분들 고생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여드름을 나는 사람들. 하지만 이 피지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를 하냐? 예, 수분 증말 방지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살균 작용을 하고 유화 작용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피지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춘기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피지선이 발달된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 사춘기 남성들에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 피지선을 자극해요. 피지선을 자극하게 되면 뭐예요? 피지량이 만들어지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과하게 올라오게 돼요. 과하게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올라와서 닦아내면 괜찮은데 이 모낭 안의 피지가 다 밖으로 배출을 못해. 너무 갑자기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지를 딱 생각할 때 사춘기 여드름에서 딱 생각할 게 뭐냐면 병목 현상을 생각하면 돼요. 큰 넓은 도로에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도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사춘기 여드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피지가 원활하게 나올 때는 이 모공으로도 원활하게 나가서 피부를 보호하고 유화작용, 살균작용 다 하는데 얘가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밖으로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이 모낭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피지를 좋아하는 박테리아균이 있어요. 뭐냐? 피박테리아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애들이 와서 피지를 먹기 시작해. 피지를 먹으면 우리 몸은
면역 작용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백혈구 애들이 와서 이 피 박테리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드름이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지성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분비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여드름이 발생한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발로 넘어갈게요. 모발의 구조 보면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모수질은 뭐냐? 모발 안쪽에 보온성을 유지하게끔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모수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져요. 멜라닌 세포 딱 하면 뭐예요? 우리 모발의 색깔을 결정짓겠죠. 그래서 모수질에서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져서 모피질로 올려보내요. 그럼 모피질은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색상을 만들어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표피, 우리 피부의 각질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모피질이 많이 나와요.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곳은 머리 색깔을 결정하는 구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멜라닌 세포, 그러니까 멜라닌 머리 색깔이 나타나는, 머리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딱 여러분들은 모피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모발의 주기가 있어요. 모발의 주기가 있는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 모발이 발생이 돼서 이 성장기 동안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모낭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발의 상태로 있어요. 모발의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 퇴행기면 이제 약간 얘가 이거 이렇게 모낭이 있죠. 모발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유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장기라고 해요. 성장기라고 하는데 얘가 이 모유두에서 약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아. 그게 바로 이 퇴행기예요. 퇴행기.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살짝 손으로 건드릴 때 툭 하고 빠져나오는 게 바로 휴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모발의 주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통해서 모발이 발생하고 자라고 빠지고 그런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우리가 한 70세를 살았을 때 한 30번 이상의 이 모발 주기를 겪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이 모발, 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겪는데 하루에 이 모발이 몇 개 정도 빠지냐? 7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져요. 그러면 여자가 4명 있는 집은 거의 청소기를 들고 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모발이 빠진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절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발의 주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루에 70개에서 100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나고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갑, 손톱이에요. 손톱. 네, 손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손톱의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체. 손톱의 본체죠. 네, 그림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약간 흐릿할 거예요. 하지만 집중해서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조체. 손톱의 본체. 족은 손톱 뿌리 부분. 그 다음 자유연. 손톱 끝. 조상. 손톱 밑에 피부, 신경 조직과 모세혈관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모.
조기질이라고 하고요. 손톱 뿌리 밑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손톱을 생산하는 부분. 네, 밑줄 아이고. 아이고. 네. 이 조기질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손톱을 재생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질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반월, 완전히 각질화되지 않은 반달 모양으로 희게 보이는 손톱의 아래 부분을 가리켜서 반월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손톱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속 기관을 딱 생각하면 한선 땀샘이죠.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 소환선과 대한선, 그 다음에 피지선, 그 다음에 잇목은 안 배웠지만 잇목은 그 다음에 모낭, 그 다음에 조갑이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